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수지입니다. 충남도가 대기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담은 환경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부터 시작해 환경오염 배출 밀도가 높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도내 전역으로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 설치된 화력발전소는 26개. 이는 전국 화력발전시설 전체 규모의 50.5%로 충남 서해안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화력발전소 7기는 추가 건설 중에 있고 2기가 건설 계획 중에 있기까지 한데요. 이러한 실정에 충남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담은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는 충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와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도내 대기환경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밀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도는 대기환경 기준 설정과 별도로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 초과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LNG 등 저항유, 청정 연료 보급과 더불어 친환경 운전 등에 대한 시민 참여를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시 어기구 국회의원이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에 밀집돼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 의원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주민을 증인으로 참석시키며 더 이상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어기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국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 지역에 26기가 몰려있음을 밝히며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우리 발전소 5개 발전소 사장님들께 물었습니다. 각 발전소들에서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 요구를 했는데 의원실에서 놀랍게도 다 같이 똑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환경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조사 사례는 없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 발전소 사장님들 정말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압 전설 밑으로 암 환자가 이렇게 쭉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은 좀 짓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일본이나 뭐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석탄 화력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것도 충남에 지금 53개가 있어요. 53개 중에 26개가 지금 충남에 있는데 지금 9개를 또 지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삽을 뜨지 않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석탄 화력 발전소도 정말 화력 연료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발전소가 석탄 화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석탄 화력만, 그것도 충청도에만, 그것도 배출 기준도 영흥 화력에 비해서 이렇게 허술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당진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50만 kW짜리 8개가 있고, 또 100만 kW짜리 지금 2개가 다 준공돼서 이제 올해 돌아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SK 에코파워 58만 kW짜리 2개를 또 허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진은 전 세계 최대의 석탄 화력 발전소 단지가 됩니다. 이거는 절대 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비해 충남 화력발전소 배출 허용 기준이 5배에서 9.3배 높다며 충남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수도권처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지류에서 당진 화력본부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와 수도권까지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더 이상 당진시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고, 특히 당진화력본부의 90호기가 정상 가동될 시 5,000메가와트의 설비 용량이 되는데 1,016메가와트급 에코파워 발전이 또 건설되게 될 경우 충남 지역은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성문면 주민과 정미면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와 자연환경 훼손,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동료 의원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발전소 앞에 사시죠? 네. 그쪽에 좀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안 걸리신 분들이 많을까요? 지금 발전소 가동한 뒤로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분이 약 한 10명, 지금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약 10명이에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발전소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고요. 지금 아버님이 사시는 성문면이 당진에서도 천혜의 비경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있는 외목마을이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던 조용한 농어촌 도시인데 발전소가 오늘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발전소가 들어오고 나서 아버님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자연이나 바다나 다 황폐화되고 생명까지 재산물까지 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미 사관리에 사시는 주민입니다. 마을에 철탑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정리면에 107개, 저희 불악 사관리로 보면은 위에 동네 위에서 보면 26개, 밑에 마을 밑에서 보면 24개가 보이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못 먹었습니까 그동안? 철탑이 들어오고 변전소 입주 시에는 말입니다. 저희 불악에 시골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노령화 분야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몇 명이 철탑 저지를 해서 철탑 현장에 가면은 그 동화줄로 도로에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경찰관이 와서 왜 공문 집행 방해하느냐고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철탑 신설 구간에는 2주 보상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몇십 년 철탑 밑에서 건강과가 자전거를 시행하면서 국가기관사를 발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은 그냥 보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의원님들께서 철탑 또 송전선에서 피해 보이는 인근 주민들을 바로 즉시 이주시켜주기 바랍니다. 이 집값 하락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땅값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살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땅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용돈 좀 써야 되는데 철탑 밑에 땅값이 어떻습니까? 철탑 송전선로 주변에 말입니다. 인근에 10만 원이라는 만 원에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탑 인근 변전소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땅을 매매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기구 의원의 증인 신청이 많은 의원들에게 당진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정감사는 국회 업무보고와는 달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어 의원의 발언이 앞으로 에코파워 건설 등 한국 동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진시의회 홍기호 의원이 전국 20개 도시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캠페인을 벌이며 당진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당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진시 의회 홍기호 의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의 20곳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캠페인을 벌이며 전국의 당진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더불어 당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캠페인과 홍보를 전개한 데 이어 여의도 국회 앞 그리고 용산에서 열린 전국 청년 리더 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도에 빼앗긴 충남도계와 당진 땅 수호 캠페인과 당진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어 강원도 춘천과 원주, 경북 안동과 대구, 부산 진주 등 강원도와 경상도를 거쳐 전라남도 광양, 광주, 전라북도 정읍과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도 가두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충청도에서는 논산과 대전, 청주를 거쳐 천안, 아산을 끝으로 당진 신터미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사수에 관한 내용을 당진 시민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과 아름다운 당진, 살기 좋은 당진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 의원은 다가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두고 전 국민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20곳의 지역을 돌며 힘이 들었지만 당진을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많은 분들의 호응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이번 투어를 평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우선 많은 분들이 당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관공서, 휴게소 등등 그런 곳에 저희 팜플렛과 직접 전 국민을 조그만 인원수지만 전 국민에 대한 직접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고 또 연관성 있는 분들은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은 당진에 대해서 아직 좀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한테는 확실한 주입을 시키고 왔습니다. 한편 충남도가 행정자치부의 당진 평택항 서부도 매립지 관할구역의 결정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은 오늘 10월 13일에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당진 시민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마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나눔 장터를 방문했습니다. 옷과 물건을 고르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행사장. 당진 엄마들의 모임 당진맘이 주관하고 당진시와 현대제철을 비롯해 6개 후원 기업이 참여한 당진 시민 나눔 장터의 모습입니다. 서민 가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용 물품 나눔을 통해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당진 시민 나눔 장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와 생활용품 등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1,500여 점이 전시, 판매되었는데요.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될 예정이며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도 지역 내 사회단체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장터뿐 아니라 폐건전지 교환 행사, 석고방향제 공예, 가죽 공예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도로명 주소 홍보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돼 당진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독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보건소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만 65세 이상인데 반해 당진시 보건소는 대상 연령을 만 55세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 본격적인 유행 발생 이전인 10월부터 11월에 예방접종을 하는 편이 좋은데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현재 당진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적으신 거 맞죠? 타 지역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국한시킨 것에 비해 당진시 보건소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시켰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소뿐 아니라 당진 관내 의료기관 52곳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달 4일부터, 당진시 보건소는 이달 10일부터,
약품 소진 시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당진시가 택배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 중입니다. 이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 없을 때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가 부재 중 택배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안심 무인 택배는 지정된 물품 수령 장소 중 고객이 한 곳을 선택하면 택배 배송기사가 그 수령 장소로 택배를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가 무인 택배함에 수취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뒤 물품을 보관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고객 콜센터에서 수취인에게 택배 도착 사실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후 고객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걸쳐 택배를 수령하면 됩니다. 현재 시가 설치한 안심 무인 택배 장소는 당진시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당진 종합병원 1층 로비 등 모두 3개소입니다.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재시 등 택배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됩니다. 당진쌀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내년 2017년부터 2년간 6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쌀의 차별화를 달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명품쌀로 유명한 당진의 해나루 쌀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란 지역 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각종 기술 이전과 교육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 사업입니다.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펼쳐진 이 사업은 1차 서류 검사에서 38개소가 선정됐으며 2차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에서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 최종 2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쌀산업 다각화 기반 강화를 목표로 삼고 특성화 유통단지 조성, 논이용 식량작물 작보체계 조성, 쌀이용 특색음식 상품화, 특성화 협의체 육성 등을 추진해 당진쌀의 차별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